선생님, 6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55세 회사원 김모 씨가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암 환자들의 생과 사를 지켜보며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안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6개월 후에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제 진료실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벌어집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안심했다가 몇 달 후 큰 병을 진단받는 환자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저희 의사들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는 검사 중에서 절대 받지 않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전신 펫 CT 같은 검사 말이죠. 반대로 일반 건강검진 패키지에는 없지만 의사들끼리는 이건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검사는 비싸기만 하고 오히려 해로우며 어떤 검사는 저렴하지만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30년간 현장에서 겪은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환자를 살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건강검진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검사에 시간과 돈을 쓰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 말입니다. 사실 건강검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병검진이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생긴 병을 찾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전 수련회 시절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42대 남성 환자분이 회사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종양 표지자, 모든 게 완벽하게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후에 간암 말기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환자 가족분들이 울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검사 결과와 실제 건강 상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간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간의 무려 70%가 이미 암세포로 뒤덮여도 간 수치가 멀쩡하게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 워낙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 예비 기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이제 한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혈압 측정에서 130에 80으로 정상 범위로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재보니까 평소에 180에 100이 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면 고혈압입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위험한 수준인 거죠. 반대로 병원에서만 긴장해서 높게 나오는 100의 고혈압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정상 범위라는 게 사실은 그냥 통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100명을 검사해서 95명이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머지 5명이 비정상이라고 단정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사람이라도 스트레스 상태, 잠을 얼마나 잤는지, 전날 뭘 먹었는지에 따라 수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 받기 전날 회식을 했다면 간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검사 당일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면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뭘까요?
바로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미묘한 변화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든 것,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런 신호들은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질병으로 가는 첫 번째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난 건강하구나 하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아직 큰 병은 없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검진은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다.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미 엔진이 망가진 거다. 진짜 중요한 건 평소에 엔진 소리를 듣고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지 이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들이 절대 받지 않는 검사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왜 피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신 펫 CT 검사입니다. 이 검사 정말 비쌉니다. 보통 150만 원 이상 들죠. 그리고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납니다. 일반 엑스레이의 400배가 넘어요. 제가 의과대학 동기 중에 예방의학과 교수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펫CT를 받으려면 정말 절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 받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펫CT는 포도당에 방사성 물질을 붙여서 몸에 주입한 다음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소모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찾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주로 암 수술을 받은 후에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더 문제인 건 정확도입니다. 염증이 있어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 1cm 미만의 작은 암은 놓칠 수도 있어요. 비싸고 위험한데 완벽하지도 않다는 거죠. 허리나 목 디스크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 정형외과 과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통증도 없는데 디스크 사진 찍는 건 돈 버리는 것과 같다.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의 80% 이상이 디스크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거든요. 증상도 없는데 괜히 찍어서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허리가 아픈 것 같고 조심조심 걷게 되고 운동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복부 CT, 특히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조영제를 쓰면 방사선 피폭량이 2배로 늘어나고 드물지만 조영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복부는 초음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이 전혀 없고 간, 쓸개, 췌장, 신장 등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복부 초음파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초음파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소견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CT나 MRI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CT부터 찍을 이유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뇌 CT나 MRI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데 혹시 뇌에 뭐가 있을까봐 찍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의 뇌를 찍으면 90% 이상에서 뭔가 소견이 나온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무작정 찍어서 작은 혈관 병변이 있네요. 이런 소견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치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변화인데 말이죠. 이렇게 4가지 검사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의사들이 꼭 챙겨서 받는 검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들은 정말 가성비가 좋고 조기 발견에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정말 훌륭한 검사입니다. 방사선이 전혀 없어서 몇 번을 해도 안전하고 실시간으로 장기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초음파만으로 발견한 초기 암이 수백 건이 넘습니다. 특히 갑상선 초음파는 정말 중요해요. 갑상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분 본인도 모르고 만져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초음파로는 3-4 정도의 아주 작은 결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발견하면 거의 100% 완치가 가능해요. 저희 병원에서만 해도 갑상선 초음파로 조기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유방 초음파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에 비해 유방 조직이 치밀한 편이에요. 이런 경우 유방 촬영술보다 초음파가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방 촬영술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초음파에서 초기 유방암이 발견된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여성분들은 유방 초음파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복부 초음파로는 간, 쓸개, 췌장, 비장, 신장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지방간, 담석, 신장 결석은 물론이고 간에 생긴 작은 혹이나 췌장의 이상도 발견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초음파도 중요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시경 검사도 의사들이 꼭 챙기는 검사입니다.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말이죠. 위 내시경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거든요. 하지만 위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정기 위 내시경에서 ECM 정도의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제거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 내시경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있고 코로 하는 내시경도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10분 정도면 끝나는 검사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대장 내시경은 용종 여부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용종이 없다면 5년에 한 번, 작은 용종이 있었다면 3년에 한 번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은 다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당뇨, 흡연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1-2년마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용종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기 전에 미리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건 다른 검사로는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MRA, 즉 혈관 MRI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검사인데 정말 중요해요. MRA는 뇌혈관이나 목혈관에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동맥류를 찾는 검사입니다. 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단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죠.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45세 여성분이었는데 평소 건강하시고 특별한 증상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MRA를 받아보니 뇌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치료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그냥 놔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특히 40-50대 이후에는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더욱 중요해요. MRA는 조영제 없이도 혈관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방사선 노출도 없습니다. 30분 정도 걸리긴 하지만 한 번 찍어서 정상이라면 정말 큰 안심이 되죠. 이렇게 3가지 검사는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이 크거든요.
저희 의사들이 자기 가족들한테도 꼭 권하는 검사들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양표지자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양표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이 검사만 받으면 암을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60대 남성분이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PSA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4.2였는데 정상이 4.0 미만이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시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염이었습니다. 염증 때문에 수치가 올라간 거였어요. 항생제 치료 후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 몇 주 동안 환자분이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양표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감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즉, 암이 있어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특히 초기 암에서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이도도 낮습니다. 암이 없어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간염이 있어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심지어 변비가 심해도 관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종양표지자 검사가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암 치료 중에 치료 효과를 판별하는 용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수치가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때는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암 치료 후에 재발을 감시하는 용도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지 보는 겁니다.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반인이 암 선별 목적으로 받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검사는 저렴하고 몸에 해롭지 않으니까 간단한 선별용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종양표지자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암에 걸렸다고 단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정상이라고 해서 암이 절대 없다고 안심하셔도 안 되고요. 종양표지자는 참고용 정도로 생각하시고 정기적인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반적인 건강검진에는 없지만 꼭 추가해서 받으셔야 할 혈액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 비타민 D 부족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검사해 본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하죠. 햇볕이 약하고 밖에 나가는 시간도 적어지니까요. 마스크를 오래 착용했던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각종 감염에 취약해져요. 또한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도 높아지죠.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이 각종 암 발생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비타민 D 검사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B군 검사도 중요합니다. 특히 B1, B6, B12, 엽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자꾸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검사도 해보고 갑상선 검사도 해봤는데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비타민 B12가 심하게 부족했습니다. B12를 보충해 드리니까 몇 주 만에 활력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만성 피로감을 느끼시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특히 비타민 B12 부족은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 환자 중에서 비타민 B12를 보충해 주니까 증상이 좋아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활성산소와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중요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게 항산화 능력이에요. 항산화 능력이 높으면 노화도 늦출 수 있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검사를 받아보시면 현재 내 몸의 산화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 항산화 영양제를 드시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을 더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다음은 면역력 검사입니다. 이건 NK세포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예요. NK세포는 자연살의 세포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하는 거죠. 면역력이 좋으면 감염병도 잘 안 걸리고 암 발생 위험도 낮아집니다. 이미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재발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면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검사들은 일반 건강검진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받아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건강검진에 대한 진실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는 그 순간의 스냅 사진일 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몸은 24시간 내내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평소보다 피로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잠이 깊게 들지 않는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다, 이런 작은 변화들도 모두 소중한 신호입니다.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니에요. 건강검진은 아프기 전에 받는 겁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미 아픈 걸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검사는 전신 PET-CT, 증상 없는 디스크 검사, 조영제 복부 CT, 증상 없는 뇌 영상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들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꼭 받아야 할 검사는 초음파, 내시경, 혈관 MRI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기본 검사에 더해서 비타민 D, 비타민 B군, 항산화 능력, 면역력 검사도 한 번씩은 꼭 받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종양표지자는 너무 맹신하지도 너무 무시하지도 마세요. 참고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건강에 대해 생각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저는 30년간 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검사보다도 더 강력한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